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약간의 방황을 했습니다. 2013년 7월에 중고나라에서 중고 교재와 인강을 구입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00일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방구대장TV 방구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 시점에서 합격 전략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드리면 저는 2011년에서 2012년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약간의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음먹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 이유는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개업은 재고가 남지 않는 미천이 필요 없는 장사니까 중개업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7월에 중고나라에서 중고 교재와 인강을 구입하게 됩니다. 연초에 결심을 하시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에게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당시 교재와 인강 수강권이 30만원이었습니다. 양도 양수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의 불법을 저지른 거죠. 에듀윌 본사의 양해를 구합니다. 대신 제가 에듀윌 홍보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설명드릴 계획으로 공부를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평가에서 같은 해 합격하신 중개사분들 사이에서 1위를 하고 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준비물은 인터넷 강의가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가 적합하다 보고요. 노트 6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노트보다는 중고생들이 딱 한 과목씩 쓰는 이 노트 한 권으로 저희가 쳐야 할 시험 한 과목씩 노트를 만드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노트 6권과 그 다음에 볼펜, 자, 헤드셋, 포스트잇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헤드셋은 아무래도 인강을 듣다 보니까 강의에 몰입을 하고 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헤드셋을 사용하는 게 제 경험상 좋은 것 같아가지고 헤드셋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시험 공고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31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공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 공고 내용을 보면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예정일은 7월 2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년도 공고 내용을 보시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전년도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다가 당해년도 시험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시험 예정일은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로 예정 공고에 이미 공고가 되었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 과목별, 시험 범위, 그리고 출제 비중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1교시에 어떤 과목이 치는지, 2교시에 어떤 과목이 시험을 치는지, 1차, 2차 시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고 무턱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무턱대고 공부하면 아무래도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 구분을 보면 1차 시험 부동산학 개론, 민사 및 민사특별법 100분 동안 40문항을 하게 되고요. 같은 날 오후에 2차 시험으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과목당 40문항씩입니다. 그리고 100분 동안 시험을 치게 되고요. 2차 시험 2교시에는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 세법 40문항 50분의 시험을 쳐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죠. 이 점심시간에도 뭐 도시락이든 간단한 식사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비 공고는 간단히 확인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자. 흔히 시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풀이할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 시험 만점 받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100점 받을 것도 아닌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출제자의 의도는 정말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말씀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교재에 보면 단원별 출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원별 출제 비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어느 정도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에 맞춰서 노트의 페이지를 할당을 합니다. 그 중고생 노트가 24장 48페이지니까요. 한 페이지가 2%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단원별 출제 비중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인터넷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학 총론과 부동산학 강론,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부동산학 개론의 출제 범위인데 부동산학 기본 개념이 5%, 부동산의 특성이 2%, 부동산 경제론이 12%, 부동산 시장론이 11%, 부동산 정책론 12% 이런 식으로 쭉쭉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이 5%, 감정평가 방식이 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5%라는 겁니다. 한 과목에 40문제이기 때문에 2.5%가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5%가 출제됐다는 거는 평균적으로 2문제 출제된다는 얘기고요. 감정평가 방식처럼 7%가 출제된다는 얘기는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 노트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노트에 제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적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적었고요. 이 나머지 페이지들에 적어야 될 거는 부동산학 기본 개념이 2문제가 나오고 부동산의 특성이 1문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2.5%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습관이 첫 번째 페이지는 좀 스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페이지가 5%의 비중입니다. 제가 부동산학 기본 개념에 나오는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 노트의 2페이지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한 문제, 2문제, 부동산학 기본 개념이 2문제가 나오니까 이 페이지에서는 부동산학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문제니까 한 문제, 2문제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는 부동산학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한 페이지는 부동산학의 특성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부동산 정책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론. 제가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학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2문제가 나오니까 2페이지만 공부하자. 한 문제가 나오는 부동산학 특성의 경우 한 페이지만 공부하자. 5문제가 나오는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는 5페이지를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규모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과목은 어려워서 포기할래,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되지 하는 전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80점, 90점, 100점 점수가 의미 있는 시험이 아니고 40점의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하는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합격을 하는 시험을 위해서는 항상 쉬운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부분들은 꼭 맞추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할당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문제를 접할 때 아까 말씀드린 출제자의 의도까지는 파악을 못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문제인지 파악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향이 쉽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의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는가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노트를 한 과목씩 그리고 과목별, 단원별 출제의 비중에 맞춰서 페이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과목 내에서 난이도를 배분해서 출제하게 되고요. 꼭 난이도 낮은 문제를 맞추셔야지 꽈락 면하고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단원인지 꼭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쉬운 문제 꼭 맞추고 규모 있는 공부를 하고 내가 내 노트를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이론과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합격을 위한 시간 활용 전략입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정량화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고요. 꽈락만 면해도 잘하는 과목에서 보완이 가능하니까요. 외운다는 생각은 버리고 차근차근 공부해가면서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합격 일정입니다.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일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28일이니까 조금 지났지만 이 계획으로 공부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보면 대부분 공인중개사 시험이 1년 과정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 모의고사 과정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기초과정 과감히 생략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과정 또는 심화과정 요 두 가지를 꼭 들어보시면 좋은데 100일이 남은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강의를 모두 완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꼭 확인을 하시고 문제풀이를 넘어가신 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할 때는 공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주에 한 과목씩, 이번 주가 14주 전이거든요. 시험 14주 전인데 14주 전에는 과목 순서대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쭉 들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면 50강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60강으로 편성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강 같으면 하루에 10강씩을 들으셔야 되고요. 50강 강의 같으면 하루에 8강 정도씩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8강 정도 들으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6배속, 1.8배속,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모든 강의가 현장에서 듣는 것보다 몰입을 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빠른 배속으로 듣다 보면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밀도 있는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강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8강의 강의를 약 한 1.5배속 정도의 시간으로 든다면 한 6시간 정도가 걸릴 거 아니에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하루에 공부하시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완강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민법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완강,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대해서 기본 강의 완강하셔야 되고요. 공법에 대해서 기본 강의 완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은 문항수가 다소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씩의 시간을 별도로 할애를 해서 시간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강을 하시는 과정에 이 노트가 한 권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 단원에는 두 문제가 나오지, 그러면 두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출제 내용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그 두 문제를 맞출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 거고요.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으면 한 문제에 맞춰서 기본 이론을 적어 놓으면 그 단원에서는 아주 어렵게 꼬아내지 않는 이상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본 준비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되면 2달 전, 9주 전부터는 문제풀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보다 쉽게, 보다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기본 과정을 공부한 것도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요. 2달 전, 9주 전부터는 문제풀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도 일주일씩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5주간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면 시험 한 달 전이 됩니다. 시험 4주 전에는 과거 기출문제를 하루에 한 번씩 시험 시간,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꼬박꼬박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시고 반드시 자기가 틀린 부분이 어느 단원에 있는지, 내가 공부한 노트에서 어느 단원에 있는 문제가 틀렸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단원에서 그 문제가 뭐 아주 어렵게 나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단원에서 비슷한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그 유사한 문제를 안 놓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번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각종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모의고사를 또 시험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시고요. 내가 틀린 문제가, 내가 어려웠던 문제가 내가 공부했던 노트 어느 부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어느 단원의 문제를 자주 틀리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가 그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평이하게 나오는 문제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의고사 때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틀렸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2주 전까지 공부를 마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의 설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은 합격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2주 전에는 내가 평소 과락이 났던 부분 보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화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요. 또 내가 과락이 났던 부분에 많이 틀린, 자주 틀린 단원이 어떤 단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2주 전에는 내가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1주 전에는 제 노트, 그리고 이 노트가 부족하면 별도의 오답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오답 노트는 만드셔도 되고 이 노트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양이 부족하시면 포스트잇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답 노트를 한 번씩,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하루에 한 과목씩, 아니면 뭐 부동산학 특성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구나, 경제로는 이런 문제 내가 틀렸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실 준비를 서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험 하루 전, 이틀 전에는 굳이 모의고사를 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험 3주 전, 2주 전쯤에 모의고사를 쳐가지고 점수가 평균 70점이 나왔어, 평균 80점이 나왔어, 그 정도만 되시면 그런 자신감 가지시고 내가 약했던 부분만 계속 보완을 하시면 시험 당일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한 시간 활용 전략인데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항상 정량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시간 꼭 합격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0일 남았다고 해서 100일 동안 공부만 죽으라고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 공부는 그 중에 하루 정도만 계획이 틀어져도 전체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예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주중에 피치 못하게 공부를 못하셨다라고 하면 그 예비 시간에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꽈락만 면해도 잘하는 과목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달달달 외운다는 생각은 버리고 문제 전체를 이해를 하시고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이해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맞춰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많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100일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600시간이고 36,000분입니다. 이론 공부를 절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300시간 이론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과목별 50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교재가 두껍다고 해도 실제 공부할 내용이 500페이지다. 한 페이지에 6분의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 요거 생략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과목별 노트 한 권, 단원별 출제 비중에 맞는 노트를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를 꼭 맞추고 넘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도 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시간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30만원에 샀던 교재와 노트를 5만원에 중고나라에서 되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합격자 노트를 보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노트를 과목별로 한 권씩 만들어 가신다면 꼭 합격하신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약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100일이라는 시간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호랑이는 쑥과 마늘만 먹는 걸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가서 결국 사람이 되지 못했고 곰은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버텼기 때문에 여자가 돼서 환웅하고 결혼해서 아들인 단군 왕검을 낳게 되는 신화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00일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